팩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옵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이 100만 원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리플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SEC 소송에 대한 승소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 시가총액이 약 539억 달러로 448억에 그치는 솔라나에 비해서 크게 앞서면서 시총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리플의 현재 가격 2018년 1월 4일 세웠던 사상 최고가인 3.4달러에 비하면 아직까지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기고자이자 기술 분석가인 야수골라가 리플 가격이 10일 만에 30% 급등했다면서 리플 가격 차트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4분기에 1.5달러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상승장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수골라에 따르면 골든 크로스 역사상 리플의 가격이 여러 번 상승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8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80%가량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1.43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이제 지난 2월 4일 리플의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뚫으면서 400%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최고 1.98달러, 거의 2달러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데일리 호들도 현재 리플의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아웃, 자산 가격이 갑자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 매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정보 플랫폼인 이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리플의 소셜 멘션 수를 언급했는데요. 지금까지 소셜 멘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단 리플의 네트워크가 7월 말을 바닥으로 일일 활성 주소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의 성장 지표도 새로운 참가자의 증가에서 또 비롯이 돼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MVRV 지표도 리플의 시가총액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은서님의 분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CME 선물 거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ME 선물 거래입니다. 이번에 CME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거래소 중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CME 선물 거래소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 랠리는 어떤 현물 시장에서 주도를 했다기보다 선물 시장에서 이 상승장을 현재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선물 시장이 어떤 가상자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물 만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10월 선물 만기가 10월 말 이제 10월 30일에 이제 토요일 밤 이제 토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선물 만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포지션을 이제 선물 만기에 따른 포지션을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당월물에서 차월물로 이월시키는 롤오버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매도 압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월 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10월 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런 어떤 매도 압박은 어떻게 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제가 지금 또 이제 10월 말에 다가가면 이제 좀 단기 매도 압박에 대해서 좀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로 이미 어떤 무게추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조정에 주의하자고 하는 거지, 뭐 지금이 무슨 하락장이다,
하락 추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뭐 소나기가 내릴 것 같으니까 잠시 이제 소나기를 피해 가자, 처마 밑으로 잠깐 피신해 가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매매를 조금 뭐 전략을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신다고 해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10월 말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은 이제 그때는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는 느낌으로 잠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좀 보수적으로 운용해 주시면 뭐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CME 선물 거래소 지표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일단 미결제 약정 규모가 크게 늘면서 기관들의 수요가 좀 들어오고 있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선물 관련해서는 선물 만기일이 좀 옵션 만기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10월 말이 이제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잠깐의 이 소나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게 될 텐데 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파동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뭐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다우 이론의 파동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굉장히 무난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고점이 점차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고 저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누가 봐도 엄연히 뭐 상승 랠리에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한정이냐, 수직 상승은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한 번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단기 조정의 어떤 기간을 저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선물 만기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단기 조정 10월 말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것이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은 이 추세가 변곡되는 것인가,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또 지지 레벨을 잡아왔습니다. 네. 뭐 우리가 조금 건강한 조정선이다라고 하시면은 직전의 고점이었던 이 53,000불 부근, 이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준다, 이 가격대를 이제 1차 지지 레벨로서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가격대가 여기서 크게 다시 반등을 한다고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뭐 굉장히 아주 그냥 건전한 조정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연말에 대한 어떤 이제 보통 이제 연말 이 비트코인은 이 연말이 가장 이제 네. 뭔가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어떤 가격대만 지켜주면은 어떤 연말 뭐 완전 이제 뭐 연말 완전 퍼레이드라고 하죠. 불장, 그렇죠? 예, 그런 또 불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네. 마지막 마지노선이 한 49,000불, 그걸 이제 2차 지지 레벨로 보고 있는데, 뭐 5차 범위까지 하면은 뭐 48,500불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뭐 이제 반올림해서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49,000불 부근으로 보고 있는데, 이 49,000불 이 마지막 마지노선만 이제 지켜준다고 하면은 하방 이탈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연말 상승 랠리에 대한 어떤 연말 불장에 대한 뭐 기대를 충분히 해보셔도 좋은 어떤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무조건 그냥 마냥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냥 마냥 상승하면 좋겠지만, 네. 어떤 또 월 말에 이제 워낙 또 이번에 미결제 약정이 진짜 사상 최대수가 네,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미실현 상태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지금 상당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월 말에는 어떤 좀 소나기가 좀 단기 조정이 내릴 수가 있으니 그때만 잠시 피신했다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목균형표를 네. 또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일목균형표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또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월 말에 CME 선물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이게 잠깐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이제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 구름대의 꼬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구름대의 꼬임이라고 하면은 단기 가격선과 중기 가격선이 어떤 이격이 좁아지면서 추세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의 이제 지표를 봤을 때도 10월 말에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를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10월 말에 대한 어떤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우이론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짚어주신 지지라인들을 잘 지켜낸다면 연말 불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알트코인들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이번 네.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또 도미넌스 차트를 또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이제 도미넌스라고 하면은 뭐 한국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시장 지배율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지금 지배율이 뭐 제가 전에도 예전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더블 바텀의 패턴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뭐 쌍바닥 뭐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되는데, 예, 지금 쌍바닥을 찍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자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 지배율의 상승은 알트코인의 어떤 시장 지배율을 낮추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이 그 상승비를 못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한다고 하면은 분명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오른 게 없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또 귀신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속칭 말해서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시장의 구조가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따라서 뭐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이제 뭐 제가 뒤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좀 포트폴리오 구상을 하시는데 이제 뭐 일명 뭐 약간 좀 메타코인이라고 하죠. 유행되는 네. 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디파이 코인들이 있을 거고, NFT 관련 또 코인들이 있을 거고, 뭐 DID 코인들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가상 자산은 특히 어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어떤지 메타를 따르는, 유행을 따르는 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구상하시기보다 좀 유행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뭐 구메이저 코인이라고 하죠. 네. 뭐 비트코인 캐시가 있을 수도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리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구메이저 코인들은 크게 이 유행이나 메타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비트코인의 어떤 흡성 대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행에 좀 따르는 코인보다는 네. 유행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어떤 구메이저들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분석과 함께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이번 주 차트에 신 매수 코인은 리플입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의 야수골라가 최근 이 리플의 랠리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미국 SEC가 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2020년 12월 리플랩스의 2명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는 XRP,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의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던 이 전 SEC 이사인 윌리엄 힌만의 연설을 기반으로 리플도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힌만 이 전 SEC 위원은요. SEC 재직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수골라는 현 SEC 체제는 힌만의 의견이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증권 규제기관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의 법무팀도 최근 SEC가 직원들에게 힌만이 제공한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디지털 통화를 분석하도록 지시하는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힌만의 연설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지시였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또 최근 넷먼 판사도 리플의 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SEC와의 소송도 좀 유리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리플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뭐 이제 일단은 제가 리플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 일단은 뭐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특정 메타 코인은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런 특정 메타 코인들을 빼봤을 때, 구 메이저 코인들로 봤을 때, 또 이제 리플만큼 이게 또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이 없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워낙 이 투자자들의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이라 이제 리플만큼 또 좋은 이제 종목군이 없기 때문에 네. 리플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리플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리플의 스웰이 진행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스웰이 사실 리플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항상 이 스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갖고 있지만, 최근 동향을 본다면은 이 스웰이
호재로서 그 크게 역할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어떤 이슈나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결국 이게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냐 부정적인 요소냐 요걸 따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적어도 그래도 스웰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요소가 됐지 이게 무슨 네. 퍼드로서 작용될 만한 어떤 부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리플이 이제 송버드 에어드랍 예전에 리플 홀더들에게 지금 송버드 에어드랍이 이제 막 거래소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송버드를 들고 있는 홀더들한테 엑스파이까지 또 오. 1+1의 개념으로다가 엑스파이까지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런 지금 어떤 에어드랍에 대한 어떤 호재도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부터 스웰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명분을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리플에 대한 어떤 상승 네. 재료로서 쓰면서 좀 이제 연말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조금 어떤 리플의 어떤 네, 강한 그렇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그럼 짚어볼까요? 네. 예, 지금 리플을 뭐 지금 가격대가 현재 시간에서 봤을 때 1,360원대를 형성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알아보는 주요한 가격대는 뭐 지금 가격대랑 비슷한데 한 1,200에서 1,300원대. 여기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치면은 그냥 한 방에 뭐 1,300원에 한 방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미줄 체결이라고 하죠. 네. 이제 1,300원대부터 차례대로 이제 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거미줄을 쳐서 이제 뭐 그걸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물량을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물론 우리가 항상 만약의 경우 매매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좀 상황이 뒤틀어졌을 경우 실패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만약에 리플이 한 1,000원 이하로 이제 하방 이탈을 한다고 시작하면은 그때는 다소 리스크를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매매 코인인 리플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